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리버풀과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역시도 선발 제외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퀴프,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는 6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챔스 16강 1차전 예상 선발 라인업에 이강인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 연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예상 선발 라인업에도 이강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 16강 매치업 중에서도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맞대결입니다. PSG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왕에서 2위의 13점 차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고 리버풀 역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13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대표 최강팀들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입니다. 레퀴프 등 현지 매체들은 PSG 공격진이 우스만 덴벨레를 중심으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가 양측면에 서고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중원에 포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두에 대신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측면 공격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설 자리는 없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두에나 크바라츠헬리아가 포진하고 미드필더진도 최근 주축 선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펜스는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팀에 대한 대비도 한 예상 라인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선발에서 제외되는 게 비단 이 경기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제외된 지난 스타드 브리오샹전을 제외하면 최근 공식전 6경기 중 단 한 경기에만 선발로 나섰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섰고 이마저도 많은 활약을 펼칠 만큼 많은 시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조차 선발 제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셈입니다. 설상가상 PSG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최근 경기들을 포함해 공식전 10연승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진이든 중원이든 굳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강인의 입지는 자연스레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난 뒤 PSG의 방출 명단에 오를 거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최근 줄어드는 입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릴과의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리버풀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릴과 리버풀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전을 위한 테스트였다라며 우리는 리버풀전에도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릴전과 비슷한 선발 명단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압박을 가해 상대가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롱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경기를 분석하며 리버풀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로테이션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지만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기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포지션을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감독이 이강인을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후 짧은 시간만 소화하며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PSG가 상대할 상대인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 리그 페이지 전체 1위를 달리며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단 4패만을 기록하며 여전히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 역시 리버풀의 강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리버풀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좋은 팀이다. 그들의 경기력과 결과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수비적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 역시 PSG를 경계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어떤 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PSG의 경기력을 존중한다며 두 팀 모두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PSG에게 있어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엷은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네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플래닛 풋볼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계 축구 최고 유망주로 꼽힌 10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4년 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최고 유망주로 꼽힌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10대 유망주를 넘어 지금은 20대 전성기로 진입할 시기입니다. 이 매체는 2020년 최고의 원더키즈 10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2020년 영국의 골닷컴이 미래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더키즈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상위 10명을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목록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다. 축구의 본성이다. 2020년 최고의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록에 이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강인은 2020년 최고 원더키즈 7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최고의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면서 6살 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4년 후 발렌시아 유스에 합류했고 이후 상승세를 탔다. 발렌시아 1군에 올라섰고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강인 동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명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10위는 라이언 흐라번베르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습니다. 9위는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8위는 모하메드 이아타레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습니다. 7위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6위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로 아스널에서 뛰고 있습니다. 5위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4위는 헤이니에르로 지로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3위는 메이슨 그린우드로 헤타페에서 뛰고 있고 2위는 안수파티로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둥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호드리구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호드리구에 대해 이 매체는 4년 전 이 명단이 작성됐을 때 호드리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막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아래 공포의 삼지창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경기 수와 기량을 매 시즌 향상됐다. 호드리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4년 전 원더키드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 선수가 현재 자랑스러운 프랑스 거함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이라면 정말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까지 자라날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